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 선택자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제 실습도 애법 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속성 선택자는 말 그대로 속성에 관련된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밑에 코드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내부 스타일 시트로 줬는데 input 태그에서 이 타입이 만약에 텍스트라면 이 뜻이에요. 이거는 패스워드라면 이 뜻이죠. 그렇다면 텍스트라면 레드를 나타내라고 한 거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아니면 패스워드라면 블루를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에 타입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차피 여기에서 BR 태그를 하지 않았으니까 줄 바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분할이 되고 색깔이 보여지게 되죠. 이게 바로 속성, 어트리뷰트에 대한 특성입니다. 선택자입니다. 알겠죠? 자,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식은 이와 같이 input 아니면 또 우리 다른 선택자들 많잖아요. 그죠? 다른 태그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속성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뭐 속성을 라디오를 할 수도 있고 맞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쓰면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속성마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는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손은 무엇이고 자손이나 자식이나 후손은 손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자손 태그는 li 태그입니다. 그죠? 맞죠? li 태그가 누가 조상이에요? 그죠? ul의 조상이에요. ul이 조상 선택자예요. 그런데 이 ul과 h1, h2 이놈은 동일한 선택자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게 만약에 한국에 우리가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처럼 이게 35대다. 그러면 얘네들은 36대인 거죠. 이거는 같은 동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div는 뭐겠어요? 34대가 되는 거죠. body는 33대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div가 있다면 중심이, 그래서 이 세 명이라면, 이 중심이 이 세 명이라면, 그러면 이놈이 부모가 되고 div가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h1부터 ul 태그까지 세 개는 자손이 되는 거죠. 바로 밑에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다 깡그리채 합쳐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후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합쳐서 후손이라고 하고, 이놈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선택자, 후손 선택자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div 그리고 div하고 한 칸 띄우고 ul 한 칸 띄우고 li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인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후손 선택자는 전부 다를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선택자 A, 선택자 B 해서 선택자 A의 후손인 선택자 B를 선택한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공간 분할 태그가 나왔고요. 두 개의 공간을 나눴어요. 그죠? 나누고 한 놈은 위에 공간 태그는 보니까 id를 헤더로 줬다. 그죠? id 선택자를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 밑에 div에는 h1 태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또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공간 분할을 한 게 더 있네요. 그래서 h1 해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lorem ipsum이라는 이 값이 왜 빨간색으로 나왔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왜 빨간색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알겠죠. 자, 위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샵 헤더에서 h1 그죠? 샵 헤더 안에 h1이다. 그죠? 헤더 안에 그죠? 이거는 다 이거를 단락을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H1에다가 전부 다 레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뭡니까? H1 태그가 지금 두 개 있다. 그죠?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만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에다가 헤더를 지우고 내부가 올라가야죠. 내부. 그죠? 내부의 선택자에 H1 태그를 하게 되면 얘는 얘만 내비게이션만 레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왜 오렌지색이 들어갔느냐 보니까 뭐 이제 아시다시피 섹션이라는 아이디 선택자 밑에 div가 부모 태그 그리고 자손 태그가 h1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클래스 선택자라고 해도 여기에 점 클래스 점 뭐뭐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렌지색이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손 선택자를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헤더 태그의 후손인 h1 태그와 일반적인 h2 태그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헤더 태그의 후손인 h1과 h2 둘 다 헤더 태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후손이 아니고 뭐 동일한 선택자가 되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태그라고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2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1번은 돼요? 될까요? 1번은 자 한번 1번은 우리가 하기에는 힘들죠. 왜? 요거는 일반 태그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따로 빼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손 선택자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 선택자가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자손 선택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손 선택자를 또 얘는 후손 선택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죠. 이렇게 여기 부등호가 나와 있는데요. 자, 헤더하고 아까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헤더에다가 이렇게 부등호를 줬다. 그죠? 그래서 H1 해서 컬러 레드 이랬어요. 그럼 헤더 안에 뭡니까? H1이라는 놈이 있죠. 여기에.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이 헤더의 자손은 divh1이라는 이놈이 자손이죠. 자손이고 또 자손이 div죠. 아시겠죠? 이거는 div의 헤더의 div가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의 이 div의 자손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lorem ipsum이 ipsum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요것만 우리가 레드로 됐고 나머지 요 부분은 CSS가 먹히지 않은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자손만 선택을 딱 할 때 쓰는 선택자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내비게이션의 색깔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샵 해서 헤더 그죠?
헤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자손이 div가 있잖아요. 그죠? div가 있으니까 div도 id가 있으니까 샵 해서 nav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중간에 한 개가 더 들어간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샵하고 nav 해서 여기에다가 h1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섹션은 역시 말씀드린 바대로 똑같이 그러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죠. 섹션 그리고 여기에 h1, p 둘 다 있으니까 섹션에다가 h1에만 지금 오렌지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p 태그도 같이 먹이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p도 같이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직계 자손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 이제 따로따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다가 뭐 나쁠 거는 없잖아요. 읽을 줄만 아시면 되죠. 일단은.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좀 적어 놨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조상이에요. 그죠? 조상이고, 이게 자손이고, 이게 후손이에요. 그죠? 아니, 두 개 다 합쳐서 후손이고, 이거는 손자 클래스예요. 손자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TH라는 이놈한테 칼라를, 레드를 먹여야 되는데, 레드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th 여기에 이름하고 지역이 레드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레드 색깔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이름하고 지역에 우리가 여기 컬러를 레드를 줬는데 레드를 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테이블에서는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죠. 알겠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먹히게 하려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중괄로 우리 괄로 있잖아요. 그죠? tr, th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컬러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레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같은 거를 없애주시면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빨간색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예, 요게 바로 이제 테이블 태그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안 먹히지 할 게 아니라 요 중간에 부분에 요거를 부등호 같은 거를 빼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서는 요렇게 제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먹힌다. 그죠? 자, 그래서 검사를 통한 HTML 페이지의 계층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tbody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스타일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테이블 태그는 스타일 태그를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자선 선택자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tbody, thead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적어주면 좋은데 적어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누가 브라우저가 이 테이블을 tbody와 thead로 처음에 큰 태그로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테이블 태그에서는 스타일 태그를 적용할 때 자손 선택자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먹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HTML에서 테이블 태그의 스타일이
적용 여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반응하고 구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반응 선택자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응 선택자. 반응이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툭 치면 반응하잖아요. 똑같듯이. 그죠? 그게 이제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반응 선택자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콜론이 붙었고, 액티브가 있고, 콜론이 붙었고, 호버가 왔어요. 이 두 개는요,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태그를 선택.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로 만약에 어떤 클릭을 이렇게 했어요. 하면 이제 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호버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우리가 올리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입력 이렇게 하게 되면 마우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올리면 여기에서 뭐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아니면 여기 버튼에다 올리면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이러한 게 바로 우리가 반응 선택자,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영어로는 유사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타이틀은 CSS 셀렉터 베이직으로 줬고, 여기에 H1에다가 그죠? 반응 선택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만 하나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H1에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세 개를 구분지어서 나타낸 건데, 우리가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는 이게 나타날 거죠. 그죠? 근데 이 반응 선택자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을, 만약에 여기서 클릭을 했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호버가 아니고 블루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마우스 커서 만약에 뚝 갖다 놔도 있잖아요. 떡 갖다 놔도 반응 선택자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버 속성이고요. 액티브는 클릭을 했을 때 색상이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반응 선택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호버나 액티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고 CSS로도 할 수 있고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호버하고 액티브는 유사 클래스 반응 선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어떻게 나중에 뭐 좀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선택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주지를 시켜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반응 선택자까지 살펴봤고요. 한번 이까지 실습을 또 좀 하고 다음에 상태, 구조, 그리고 단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반응 선택자와 그리고 HTML의 자손, 후손, 그리고 또 뭡니까? 자손, 후손 선택자들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속성의 특성, 속성 선택자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반응 선택자까지 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